여러분은 2024년에 나올 영화 중에 뭐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전 조커2가 어떻게 나올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서 파봤습니다. 지난 영상 1편에 이어 영화 조커의 속편, 조커 폴리어2의 그동안의 타임라인과 사각지대를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I know. How about another joke, Murray? 이미 아시겠지만 전편과의 가장 큰 변경점은 뮤지컬 영화가 된다는 겁니다. DC 블랙스러운 지극히 다크한 범죄 영화가 되면 좋겠지만 DCU가 아닌 DC 엘스월즈로 나오는 뮤지컬 영화라는 소식에 기대감이 살짝 꺾이긴 했는데, 전편에 가득했던 희극적 요소와 조커의 안무들에 힐디르 구도나드티르의 음악들을 상기해보면 나름 납득되는 데다 주연 배우 호아킨 피닉스는 영화 앙코르에서 컨트리 레전드 조니 캐시를 연기하며 보컬 스킬을 선보인 적도 있고, 가가는 뭐 말이 필요 없으니 그냥 뻔한 뮤지컬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팬들만 놀란 건 아니었어요. 전작에서 소피아를 연기한 자시 비츠는 노래하고 춤추는 건 자신에게 카타르시스를 준다, 나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울면서 춤춘 적이 있다, 게다가 조커라면 납득이라는 심경을 밝혔고, 머레이 역의 로버트 드니로는 속편이 뮤지컬 영화라는 소식을 어디선가 읽었다, 훌륭하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요. I don't want you to worry about money, Mom. 예산도 확 늘었습니다. 전편 제작비가 5,500만 달러에 홍보비 포함 7천만 달러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속편은 1억 5천만 달러를 베팅했으니까 상당히 늘어난 거죠. 비슷한 액수를 쓴 DC 영화가 있다면 원더우먼이에요. 1억 4,900만 달러를 썼습니다. 근데 조커는 액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애초에 저예산 영화였는데 왜 이렇게 늘었나? 일단 호아킨 피닉스랑 각본 연출을 맡은 토드 필리스 감독이 2천만 달러씩 총 4천만 달러, 레이디 가가가 1,000만 달러를 개런티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걸로 예산의 3분의 1이 훅 나갑니다. 게다가 뮤지컬 시퀀스가 의외로 복잡한 데다 아캄 어사일럼을 주 무대로 주로 세트 촬영을 하면서 제작비가 확 올랐다죠. 그리고 같은 배급사인 워너의 뮤지컬 영화인 인더 하이츠보다는 가가 주연의 스타이즈본에 가까운 작품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정통 뮤지컬이 아닌 음악적인 요소가 매우 두드러지는 범죄 드라마,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영화는 2022년 11월부터 촬영한다며 구인 광고를 했는데요. 살짝 미뤄진 12월부터 LA와 뉴욕에서 촬영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퍼스트룩을 공개했고, 2023년 1월 9일자 버라이어티지엔 힐디르가 작곡을 시작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힐디르는 조커 1편 이후 타르와 우먼 토킹 딱 2편의 음악만 작업했는데 둘 다 죽입니다. 그전엔 HBO 드라마 체르노빌, 시카리오 2편의 음악을 뽑았죠. 이렇게 4개월 빡세게 찍고 2023년 4월 5일부터는 포스트 프로덕션에 들어갔고요. 10월엔 토드 감독이 이런 짤을 공개합니다. 11월엔 촬영 감독 로렌스 셔가 몇 가지 썰을 풀죠. 후반 작업이 거의 끝나가며 이 영화는 꽤 리스키한 영화로 놀라운 작품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전편 영상에서도 언급한 어떤 사람의 망상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듯 같은 망상을 공유하는 감흥 정신병이라는 컨셉을 뮤지컬로 양념했으니 이번 영화가 변화구에 가깝고 아슬아슬하고 모험적이라는 표현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음날 이런 사진들이 공개됩니다. 아캄 어사일럼에 gat혀있는 조커와 조커를 바라보는 할린 프랜시스 퀸젤의 모습이었죠. Grab on. I can do it myself, thank you. 할리퀸의 외형도 토드 필립스 감독이 공개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눈에선 우울, 입에선 엷은 조소를 읽을 수 있었는데요. 할리퀸은 코믹스가 아닌 걸작 애니 배트맨 디 애니메이티드 시리즈에 1992년 9월 11일 방영 에피인 조커스 페이버로 데뷔했고, 애니판 코믹스 지면에 등장한 건 배트맨 어드벤처 볼륨 1의 이슈 12, 코믹스 캐릭터로서 역수입된 건 1999년 10월이었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이 다른 캐릭터들처럼 엄청 길진 않은데요. 아캄 어사일럼에서 일하던 정신과 의사였지만 수용되어 있던 조커에게 사랑을 느끼고 빌런이 된 할리퀸은 조커에게 팽당한 뒤 화학공장 탱크에 빠져 피부가 표백되나 이번 영화 속 할리는 그냥 메이크업에 마고 로비가 원작에서 차용했던 투컬러 트윈테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대학 시절 체조 선수로 장학금을 받을 정도였고 포이즌 아이비를 통해 신체 개조를 받아 캐두먼 수준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만 전투적인 면모보다는 심리적 면모를 보여줄 듯한데, 여기까지 정보를 접하고 제가 떠올린 단어가 바로 사이코 드라마입니다. 사이코 드라마란 제이콥 레비 모레노라는 미국 유태계 정신과 의사가 만든 즉흥 연극 치료인데요. 그룹에서 한 명의 주인공이 특정 상황을 가정해 무대 위에서 연기로 자기 표현을 하고
다른 멤버들은 조연이 되어 주인공이 내면 심리를 구체화하는 걸 돕습니다. 이 집단 심리극의 핵심은 대본 하나 없는 즉흥성을 통해 순간적으로 자발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 문제에 직면한 주인공을 멤버들이 격려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할린이 의사로서 조커의 정신세계를 탐구하며 혼란을 느끼다 오히려 조커로 인해 할리퀸이라는 내면 심리가 즉흥적 자발적으로 표출되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 밖에 몇 가지 촬영장 샷을 볼게요. 조커에게 자유를 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추종자들 사이로 환호를 받으며 할리퀸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건물은 뉴욕주 대법원이죠. 호송차에 있는 조커를 보며 추종자들이 시위를 하거나 아서가 걸어 들어가는 장면 리허설도 있으니 조커가 재판을 받고 할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법정 계단을 오르는 장면이 있고, 할리퀸의 사진이 실린 사랑에 빠졌다 라는 기사 헤드라인을 펼치고 뭔가를 말하는 청중에게 키스. 재판이 반복되며 점차 과열되는 여론을 짐작할 수 있고, 바로 옆에 붉은 옷을 입은 조커 복장남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엔 2명의 조커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같은 복장이 아니기 때문에 호아킨 피닉스의 스턴트 더블도 아닌데요. 추격신에서 아서를 쫓는 건 2명이고, 아서는 이들을 따돌린 뒤 만신창이가 됩니다. 위에서 찍은 샷을 보면 한 차에 타고 있다가 운전자가 넘어지고, 붉은 정장을 입은 조커는 아서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아캄 어사일럼에서 출소 후 범죄를 공모한 추종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기사가 나온 바대로 또 하나의 자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할리퀸은 영화 부제에 걸맞게 마치 조커에 빙의한 것처럼 계단에서 노래하며 춤을 추는데요. 목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던 조커가 할리퀸 앞에서 체포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서에겐 예전 같은 광기가 없지만 이미 조커의 광기는 전염되어 여러 사람들을 조커화 시켰고, 그 중심에 할리퀸이 있으며 조커는 자신의 분리된 자아로부터 쫓기는 듯한 압박을 느끼는 게 아닐까. 개봉일은 미국 기준 10월 4일이고 머지않아 첫 예고편이 공개될 텐데요. 해리포터의 매드아이 무디 역의 명배우 브랜든 그리슨이 캐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연기판에선 중진 오브 중진인데, 호아킨과는 2004년 빌리지에서 일하면서 지인이 됐지만 그때 당시 연기에 압도되었었고, 조커도 너무 훌륭했는데 그걸 끄집어낸 토드 필립스도 대단하다, 그러니 맞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라고 밝혔고, 메이즈 러너 시리즈의 제이콥 로플랜드가 아캄 어사일럼의 환자 역으로 등판하고, 겟아웃에서 최면 걸었던 캐서린 키너의 소피아 역의 자시 비츠도 돌아왔고, 드라마 인더스트리의 헤이리 로티도 출연합니다. 헤이리는 나름 큰 역할이라는데요. 더 페일 블루 아이에서 크리스천 베일과 협연했던 배우입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조커 속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보가 모이거나 예고편이 공개되는 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G였습니다. Good night.